양호를 대대적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옥은 우리나라 양호 부문의 번복이 표준 공장으로 훌륭히 전변된 평양 메기 공장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5년 10월 30일 평양 메기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언제나 마음 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해서 인민 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온갖 신열과 노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런한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절의 진리이며 모든 승리에 담보라는 것을 심장에 쪼아받고 투쟁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종합지령실과 야외못을 비롯해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메기 생산과 공장 현대화 종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종합지령실에도 들리셨습니다. 종합지령실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양못이 산소 함량과 물온도를 비롯한 수질 상태와 메기들이 생태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메기 양호는 바로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해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시어 경의하는 총정치에서는 메기의 생육 단계에 따라 모기를 어떻게 먹여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 것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애기에게 먹이는 용량 음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메기 모기도 일률적으로 만들어 먹일 것이 아니라 생육 단계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메기 양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 놓는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만족도 대만족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냉동창고도 들리셨습니다. 그때의 냉동창고의 온도는 영하 20도씨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 냉동창고를 돌아보시면서 냉동창고에 미개가 꽉 차 있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 냉동고는 보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공장에서는 미개를 더 많이 생산하여 냉동고가 빌 새 없이 미개를 쌓아놓고 인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더 많은 미개를 생산하도록. 리군성 반장은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해마다 메기 생산을 늘리고 물고기 모기 소비 단위와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심화시켜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만도 평양 메기 공장에서는 수많은 메기를 생산해서 시안의 봉사망들과 다가서, 유치원들에 공급하는 것과 함께 여러 단위들의 메기 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수많은 종자 메기들도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평양 메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당과 국가활동의 근본 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더 높은 생산 성과로 받들어 나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각지 교육부문과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전 세대들과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노력혁신자, 모범적인 교육자, 공산주의 어머니들의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골학교의 탄원에서 후대 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가고 있는 교원들과 평송사범대학, 평송교원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평송시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안남도에는 지난 11년 전 평송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외진 산간군에 자원 진출한 대웅군 훅수고급중학교 교장 정송화 동무를 비롯해서 깨끗한 교육자적 양심을 지니고 후대 교육의 길에 생애 자욱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고 있는 교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상봉 모임은 청년 대학생들 속에
어렵고 힘든 부분에 탄원했다고 해서 명예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경야는 청비서동식께서 걱정하시는 문제, 힘든 일에 남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자신을 묵묵히 바쳐갈 때 저국이 더 강해지고 삶도 빛난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함경남도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노력혁신자, 공산주의 어머니들과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상과 아래이며 달려온 주행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오늘의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떳떳이 살아왔다고 긍지 높이 자랑하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감 높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우리 당이 펼친 부흥강국 건설의 료정에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 저국이 기억하는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기 일터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처럼 참된 상봉 모임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진정한 애국은 저국과 이민에 대한 헌신이고 토신이며 순간순간을 집단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곧 감 높은 삶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놨습니다. 지난 40여 년간을 한 직종에서 무기더운 저사로 일해온 한영아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국의 길은 신념으로 양심으로 가야 하는 길이고 자기 직업과 일터를 사랑하는 모임 참가자들은 성실한 땀과 노력을 묵묵히 바치면서 부흥강국의 뿌리가 되어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노력혁신자, 공산주의 어머니들처럼 저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멸족의 의지가 온 나라 청년학생들 속에서 세차게 분출되고 있는 속에 황해북도 학생 소년들이 전쟁노비용 김권수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220고지, 200고지 이 고지들이 계속 폭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거기 유생농량이라고 하면 한 사람으로 남음이 없을 때 가열초절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200고지 전투에 참가해서 빛나는 위인을 세운 전쟁노병의 전투담을 들으면서 학생 소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영신화를 창조한 인민군 용사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저국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깊이 새겨놨습니다. 1950년대 전하의 전투윤담들을 우리는 소설책이나 영화로만 보아온 새 세대입니다. 오늘 전쟁노병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 소년들은 전승세대의 영적 투쟁 정신을 계승하여 혁명의 존치물을 대를 이어 굳건히 사수하는 열혈의 애국 청년이 될 결의로 가슴거리였습니다. 신심과 낙관에 넘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인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새시대 현대적인 온실의 본보기로 일떠선 강동 종합온실 농장에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야는 청비서동께서는 2024년 3월 15일 몸소 우리 농장을 찾아주시오. 영양비료 해수를 세계적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한 이런 기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영양의 비료, 해수류과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남새 작물수는 32여 가지고 품종수는 52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이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이제 그 열매 남새, 잎 남새들을
비롯한 그 기능성 농장에서는 생산에서 용농 공정별, 작물별에 따르는 기술 전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선진적인 남새 생산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는 것과 함께 남새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매일 많은 양의 남새를 수확해서 수도 시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농군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강동 종업원실 농장으로 달려나와 집중 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지금 중평, 련포, 강동 종합원실 농장을 비롯한 대규모 원실 농장들에서 사회주의 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구민주항위원회에서는 원실남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대규모 원실 농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의 혁명열, 애국열을 더욱 북돋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식의 호소성이 강하고 기백 넘친 이들의 경제선동 활동은 남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열의를 높여주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聯邦 정부 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최신 및 정보기술 숫자 발전 분과위원회의 명의로 저로 정보기술 제품 전시회 2024가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이 29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정보산업상 조영일 동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전경 동지, 관계부문, 술품단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 기술자들과 안드레이 자레닌 러시아聯邦 숫자 발전 최신 및 대중홍보성 보상을 단장으로 하는 저로 정보기술 제품 전시회 대표단,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聯邦 통영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주용일 동지의 개막사에 이어 안드레이 자레닌 부상이 축하 발언을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정보기술 및 숫자 발전과 협조입니다. 전시회에는 저로 두 나라의 기업체들, 과학연구기관들, 교육기관들에서 연구개발한 첨단 과학기술 성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해서 많이 교류를 하는 과정에 더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창안하고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참가자들은 다방면적인 쌍무 교류와 협력은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15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29일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상업상 곽종준 동지, 관계부문, 생산 및 상업봉사단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상업상에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전시회는 성중앙기관들과 지방공업 공장을 비롯한 400여 개 단위들에서 내놓은 3,000여 종의 상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다품종 철량 생산의 원칙에서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않는 데 궁극적으로 되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주신 가업을 높이 받들고 기능성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서 기능성 치약들과 칫솔들 22여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질적 측면에서나 제품의 가치수 측면에서. 우리 공장은 밀가공 식품을 위주로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연 원료를 더 첨부해서 더 맛가지를 개선한 그런 제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단위들의 제품을 보면서 밀가공 제품을 더 발전시키고 상품의 다양화, 다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 제품을 45가지를 개발하여서 이번에 출품시켰습니다. 인민들의 평가를 직접 받아보면서 인민들이 반기고 기다리는 명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전시회는 1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26일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공습으로 이 나라에서는 19명이 살해되고 10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27일에도 사이다에 있는 한 아파트에 2기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히즈볼라우 성원과 그의 일가족을 무참히 학살한 것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672명, 부상자 수는 12,468명에 달했습니다. 이란 외무성이 27일 성명을 발표해서 자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단호히 규탄했습니다. 26일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의 군사기지들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서 성명은 이를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낙인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6일 이란 무력 총지휘 참모부는 성명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이 발사한 많은 미사일들이 추종 및 탐지되고 적 항공기들의 영공 침입이 차단됐다고 밝히고 침략 행위에 대응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윈남의 중부 지역에서 27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나라의 재해방지기관은 비행기 운행을臨時 중지시켰으며 주민들이 외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아마조나수강 뉴욕에서 가물 현상이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조나수강은 길이와 유역 면적, 유출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강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올해 강수위가 80 내지 90%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물의 영향으로 어업과 관광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규모에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올해에 들어와서도 기후변화의 후과가 심각한 것만큼 가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다음은 공업 부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형 압축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제작 도입되고 있는 대형 압축기들은 시간당 유량이 수십만立方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압축기에는 원심 압축기, 피스톤 압축기, 나사 압축기가 있으며 대형 압축기로는 원심 압축기와 피스톤 압축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최근 대형 압축기 제작에서는 정보기술과 지능수감부들을 이용해서 지능조정체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압축기의 주요 부분들에 수감부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압축기 상태를 실시간적으로 감시하면서 운영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대형 압축기는 화학공업, 제약공업, 원유 및 가스공업, 식료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압력과 유량이 더 높은 대형 압축기들이 개발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전반적 지역에서 대기 상대 습도가 비교적 높은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을철에는 대기가 건조한 곳이 특징이지만은 올해에는 10월 하순에 들어와서부터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과 지난해보다 몇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전국적인 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를 보면은 평년에 비해서 비교적 높았는데 특히 22일과 29일에는 평년보다 각각 19%, 12%나 높았습니다. 올해 이렇게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높은 곳은 가을철이면 우리나라에 용량을 주곤 하던 북쪽의 찬 공기보다도 남쪽의 더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용량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자주 끼고 있는 것도 대기 상대 습도가 높은 곳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됩니다. 앞으로 11월 4일경까지도 이렇게 대기 상대 습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 습도가 높으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이 심해질 수 있고 어린이들을 비롯한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 속에선 호흡기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의 현지 관측자료에 의하면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개였습니다. 이곳은 향도봉에서 촬영한 화면 자료들인데 관측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백두산에서는 올해 겨울에 들어와 여러 차례 눈이 왔는데 오늘 눈 내린 양은 6.3cm 정도로서 현재까지는 지난 22일에 7.7cm 다음가는 비교적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백두산에서 바람은 남동풍이 초당 최고 7m 정도로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서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흐리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과 내일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약하게 불어서 부유물질들이 확산되지 못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봉천 지방으로서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선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선 북동풍이 불겠는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바람이 점차 세지면서 초당 최고 10m까지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 내지 2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1 내지 2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눈도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